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미지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오늘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제 나름대로 팀장님을 대신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학생의 학습자 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를 포함해서 차조일 팀장님, 김재홍, 우영경, 유은정, 이인태 박사님이 계셨고 이주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추진 배경, 필요성,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장에서는 저희 연구에서 재개념한 학습자 주도성, 그리고 3장에서는 국내와 국외 함양 사례 분석 결과, 그리고 4장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분석 결과, 그리고 5장은 저희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 2가지 실천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VUCA의 시대이다. 즉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으로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암기하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2030년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 탐색을 하고 있고 2015년부터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로 제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자 주도성입니다. 이러한 학습자 주도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OECD 에듀케이션 2030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총론의 비전에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용어 사용이나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학습자 주도성 함양을 중학생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중학교 시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먼저 학습자 주도성의 하위 구성 요소로 간주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중학교라는 시기를 볼 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학습 환경의 변화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은 학생 개인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에 비해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으로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제도의 변화를 고려했습니다. 성취평가제가 적용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차례 반복되는 고부담의 지필평가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고려를 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이론적 탐색을 통해서 저희 연구에서 재개념화한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교수학습 방안 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저희 연구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리고 발현이 되는 수준, 그 다음에 영향 요인, 정의를 재개념화하였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 모형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은 저희 연구진에서 먼저 도출을 하였고 두 번의 타당성 검증 FGI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확정한 학습자 주도성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의도성, 자기 조절, 자기 성찰로 구분을 하였고 발현 수준 같은 경우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 수준으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와 협력하는 집합적 행위, 공동체 수준으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자 주도성의 정의는 개인적 목적 혹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혹은 다수와 협력을 하면서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기술 등을 식별을 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등을 수립하며 수립한 계획이나 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 및 관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 모형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학습자 주도성의 구성 요소, 의도성, 자기 조절, 자기 성찰을 가장 안쪽에 놓음으로써 상호작용하는 개인 내적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러한 것이 개인적 수준으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고 공동체 수준으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영향 요인은 크게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학교 안 교육적 개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태도, 그리고 학습 환경, 학교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가정 환경, 그리고 제도 및 사회 문화로 범주화를 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와 국외의 주도성 함양 사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크게 학교 밖과 학교 안으로 나눠서 살펴보았고
각각의 사례에서 주도성 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교사학습 방안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자 주도성 개념을 국가적 수준의 개념부터 교실의 교수학습 수준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필요하고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을 공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범교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주도성 실태 분석을 하였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세 번째로는 심층 면담을 통해서 학습자 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측정 도구는 저희 원내 연구진에서 문항 초안을 개발을 하였고, 두 번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한 후에 최종 문항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확정한 측정 도구의 최종 문항은 총 22문항이었고, 개인적 수준과 공동체 수준,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인 의도성, 자기 조절, 자기 성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측정 도구로 본조사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학습자 주도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먼저 개인적 수준은 의도성과 자기조절 영역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이 2학년과 3학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영역 같은 경우는 학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도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적 수준의 주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체 수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인적 수준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높은 평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이 2학년과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수준에서는 개인적 수준과는 다르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주도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사 설문조사는 크게 주도성의 실태, 영향 요인, 지원 요구를 물어보았고, 그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개인적 수준에 비해서 공동체 수준의 주도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교가 모두 주도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인적 요인이 무엇보다 주도성 함양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요구로는 교과 수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면담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학년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학습자 주도성 함양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였고, 교사들은 학교 운영 방식 및 지필평가 등과 관련된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을 하였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동체 수준의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 수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론 분석, 그 다음에 사례 분석, 실태 분석을 통해서 저희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학습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실천 도구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표 및 측정 결과지를 개발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범교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이 현장의 교과별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교과별 예시 자료를 개발하는 것까지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한 측정 도구의 현장 활용도를 고려를 할 때 학습자 주도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각 수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 수준 및 공동체 수준 학습자 주도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였고,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비율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각각의 주도성의 수준별로 학생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관련된 교사학습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학습자 주도성 측정 결과표 예시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한 실천 도구는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론적 탐색을 통해서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 모형 및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의 초안을 개발을 하였고, 두 번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7개의 원리와 30개의 전략으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해서 교과별 예시 자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총 4개 교과로 개발을 하였고, 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교과 교사와 본 연구의 연구진이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의 교과별 예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교과별로 간략하게 수업 소개, 학습 목표, 그리고 교사학습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과입니다. 사회과, 과학과, 영어과를 다음과 같이 4개 교과로 개발을 하였고,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이 각각의 활동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함께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나오는 저희 최종 보고서와 함께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 각 교과별로 교사학습 활동과 유의사항이 자세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별 예시자료 개발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의 사용성 평가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5개 영역으로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개발한 교사학습 원리 및 전략이 예시자료를 교과별로 개발함에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총 4개의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사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세 번째로는 학교뿐만 아니고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이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학습자 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